42의 책대리를 또 예. 시작해봅시다. 네. 이번 책은 존 헤네시의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맞죠? 맞습니다. 네. 그 굉장한 작가가 또 굉장한 사람이더라고.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걸 또 처음 알았네. 정말 어, 인생 자체가 정말 이 사람도 인정했지만 자신이 생각한 그 계획대로 잘 풀렸다. 잘 풀렸다. 잘 풀렸다. 전 스탠퍼드 대학 총장, 그 다음에 알파벳 이사회 의장, 그 다음에 나이트 헤네시 재단 대표. 재단 대표. 25살에 교수. 조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구나. 맞아. 25살에. 내가 이렇게 총평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책이 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이미 검증돼 있고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 갔을 때 이제 챙겨야 하는 것들. 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리더의 조건 중에 가장 베이스인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이게 있으면 더 훌륭한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이미 된 뒤에 이 사람이 그렇지. 된 뒤에 된 뒤에 맞아. 일인 거지. 된 뒤에 리더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지.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로 리더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 플러스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실력이라던가 그치. 기술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 중에 이걸 다 갖춘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리더도 많잖아. 많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리더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아. 그때 초격차와 비슷한 그렇지. 느낌이네. 맞아. 그리고 그렇지. 맞아.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었어. 왜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밉스였나, 이름 뭐였지? 밉스. 그 회사. 밉스 벤처를 이제 벤처 회사를 창립해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뭐였지? 초고밀도 그거. 축소 명령 집합 컴퓨터 리스크를 아키텍처를 개발해서 밉스 시스템을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17년 컴퓨터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했다. 맞아.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때 검증이 된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계획대로 자신이 인생이 술술 풀린 사람이 또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이런 좀 존경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하고. 넌 어떻게 봤어? 이 주인공에 대해서? 주인공이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했어. 필요하다. 이런 자질들에 대해서. 평소에 네가 얘기하던 것들이 많이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공감됐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굴곡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노멀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떤 인생이다 보니까 거의 S급 인생 아니냐? 그렇지. 진짜? 그냥 1984년도에 이 사람이 창업을 했잖아. 그리고 2000년에 총장이 됐고 16년간 했지. 1977년에 조교수로. 맞아.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해서 그다음. 오케이. 중간에.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좀 있어. 거기서 오는 괴리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이야기지만 자기 캐릭터. 좀 도덕성적인 내용이 많이 와닿았던. 근데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방향과 메시지들이라서
상당히 공감됐고 더욱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갈고 닦아야겠다 라는 부분도 생각했지. 뭐 짧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그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이 10가지더라. 첫 번째는 겸손, 겸손. 두 번째는 진정성. 세 번째는 봉사, 봉사. 네 번째는 공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기, 여섯 번째는 협업인가? 협업.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게 뭐지? 혁신. 여덟 번째가 배움. 호기심.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스토리텔링. 그렇지. 열 번째가 이걸 어떻게 리가시? 이게 레가시가 유산이라 적혀 있더라고. 여기 유산이라 적혀 있더라고. 이렇게 10개로 이제 뽑아냈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한 동영상들을 몇 개 보니까 이 앞에 4가지, 그러니까 겸손이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겸손이 없으면 다른 거에 출발이 안 되고 맞아. 그 앞에 말했던 4가지 겸손, 봉사, 그다음 뭐였지? 공감, 그다음에 진정성, 이 4가지가 어떤 성장의 토양,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용기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 이제 막 얘기했던 어떤 협동,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배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맞아.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 10개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 혹은 네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랑 겹치던 거, 뭐 그런 거 있어? 사실은 제일 내가 마음속에 담아 있었고 여기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역시나 첫 번째 겸손이야.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왜 힘든데? 자꾸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다음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깨야 되는 게 겸손인 것 같아. 과거에서 과거 했던 너의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너의 과거로부터 내 과거에 겪었던 경험, 그 다음에 그런 뭐 지식, 그런 것들을 앞으로 뭐 다른 사람 아니면 미래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할 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의 결론을 결정을 한다, 이런 거구나. 나의 경험으로 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는 어떤 베이스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전부가 돼서 나의 어떤 사고를 지배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일을 하면서도 난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라는 게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거든. 특히나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거나 할 때는 더욱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저번에 얘기해줬던 그 예시 같은 그런 일처럼 나는 또 거기서 더 프로텍션 탁 너 건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겸손함을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해나가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 그런 순간순간에. 근데 그건 네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던 거 아니야? 그건 또 너의 오만인가? 그건 맞는데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두지 않았어. 그 공간을. 그러니까 충분히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사람도 나의 의견을 비판하고 반박할 그런 자유가 있는데 이게 나의 문제인 거야. 내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런 공간을 두지 않았다. 겸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왜냐면은 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온 패턴들이 크게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
그냥 나를 따라줬으면 되고 있는 거 같지? 되고 있는 거 같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그 진실은 자기만 아는 건데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문제가, 없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 거부감이 드는 거네. 너의 방어 기제 같은 거네. 그게 확신과 고집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것과 그 고집의 그 경계에서 나는 약간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 사람이 너가 그때 설명해줬던 것처럼 약간 뭔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뭐 젠틀하게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너도 한 걸음 물러섰을 것 같은데 그럼 겸손이랑 약간 다른 문제 아닌가? 그거랑 다른 문제지. 그렇게 본다면 뭔지 알겠다. 그리고 겸손.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난 또 있는 것 같아. 그 겸손을 같이 포함되는 거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 뭐 작게 얘기하면 실수, 좀 크게 하면 실패.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누군가 나의 그 실수를 지적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좀 더 쿨하게, 충분히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게 좀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어떤 겸손이라는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크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진짜 부족하고 많이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넌 여기서 겸손의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나는 그 배우려는 자세라고 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챕터에서 겸손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 두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첫 번째를 이제 누구나 성취하는 것들에는 대다수 행운이 다른 결과물이다. 이런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건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고인 분야가 이건 아니건 어떤 분야에서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전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전제 같은. 그치.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생각은 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딱 순간에 나의 일로 딱 닥쳤을 때 그게 현실에서 어떠한 뭐 이슈로 딱 터졌을 때 이게 진짜 내가 깊이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머리로만 그냥 받아들인 건지가 딱 나오더라고. 나온 결과물은 뭔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당연히 누군가는 있을 수 있으니 겸손해져야 되고 이게 꼭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 됐다는 어떤 그런 행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딱 그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이건 내가 이렇게 내가 7년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뭐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오늘도 출장 가서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줘. 스토리텔링? 여기 9번에 스토리텔링이 있더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건축에서는 건축 안에서 건물의 뼈대가 된 골조는 크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있고 철골 골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철골 골조를 설계를 할 때 이제 철골과 척골을 접합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갑자기 집 한 채를 그냥 공장에서 딱 완성체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골조와 골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을 보통 볼트나 용접으로 하지. 볼트를 연복하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두 개 연결할 때 어느 한 부분을 끊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끊어서 오고 이렇게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 이 끊는 부분을 끊는 위치를 도면에다 나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리 도면 가지고 이 철골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여기 끝단에서 천 정도 되는 부분에서 스플라이스라 그래. 이거를 끊는구나. 그럼 여기서 딱 절단을 시키고 이 부재 가져가고 현장에 남은 부재 가져가서 현장에서 접합시킨다. 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설계사인가? 설계사분은 자기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했다는 거지. 알아서. 그래? 이걸 알아서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어제를 두지 않았어. 당연히 이거는 너는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 경험들이 부딪힌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그래서 한 번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던 거지. 이렇게 하세요. 그건 네가 갑이라서 그래. 야, 네가 을이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봤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어쨌든 오늘, 갑이지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인 거구나. 약간 이해되네. 아니면 내가 이걸 계속 고집하면 외골수가 될 수 있거든. 이걸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 하나 더 끊는 것 자체도 일이거든. 이거 표현하는 것 자체도 안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 안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들어보고 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해되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하나하나 이제 부져가면서는 안 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네가 배우려는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겠네. 맞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쳐가야 되잖아. 그게 엔지니어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이게 뭐 엔지니어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 그런 이렇게 특성상으로 약간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원칙과 기준과 이게 판단을 그렇지. 하는 게 그렇잖아. 그건 맞는 것 같아. 맞아. 엔지니어가 맞아. 너 말대로 원칙과 기준에서 딱 코드, 그 다음에 이제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걸로 보는데 맞아. 그 자기의 무덤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가끔은? 맞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답이 있는 경우잖아. 엔지니어들은 맞아. 정해진 네 말대로 코드를 따라서 그대로 뭐 가다 보면 결국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의 논리의 흐름이 좀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거기서 그거를 틔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맞아. 좀 근데 그런 거 그 속에서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싸움을 많이 해. 서로. 그냥 각자가 맞으니까. 이해돼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나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방법은 이거를 이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겪고 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입을 해보고 내가 혹시 겸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고쳐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석이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도 인정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약간 이성과 감정을 약간 구분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겸손과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것 같아. 약간 네가 나한테 한 번씩 그런 그 감정적인 걸 나한테 얘기를 뭐 경험담을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은 그 얘기를 네가 지금 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겸손이 빠진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나도 제3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 약간 그 이성의 영역을 침범을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이고 이성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인데 그 감정이 이걸 너무 순간적으로 커졌을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하는 느낌이랄까. 그냥 이건 내 그냥 생각인 거지.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뭐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뭐 그 설계사나 이 협력업체 같이 일하다 보면 그분들은 또 이 연배가 높잖아. 그러면은 딱 하는 말투가 딱 그거란 말이야. 이때까지 해왔어. 맞아.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딱 드는 얘기가 이 사람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냥 딱 감정적으로 이제 딱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지위적인 어떻게 그 계약상으로 지위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안 좋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론 이렇게
싸대기를 감정적으로 한번 날렸다 치더라도 잠깐이라도 피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요러요러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의 일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더? 사실 우리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마음 나는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요즘 내가 겸손이 나는 그냥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진짜 모르기 때문이거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는데 겸손한 거랑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들어준 거랑 그랑 내가 진짜 몰라서 듣는 거랑 그럼. 약간 헷갈려 이제 나는. 옛날에는 같은 대학 다니고 뭐 시험 치면은 그래도 뭐 상위급에 드니까 내가 모르는 건 없고 다 아는 건 알고 넘어가는구나 이런 수치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었는데 이 신사업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야. 진짜 내가 모르는 영역이 막 생기지. 돌아버리겠어. 뭐 그냥 어떤 신시장에 그냥 뭐 주택시장만 해도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 경제적인 거, 뭐 경영적인 거, 뭐 그다음에 공학적인 거 다 너무 많아. 그냥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다고 다 물어볼 수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대전제가 생긴 게 난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약간 좀 딜레마가 생겨. 왜냐면 엔지니어들은 약간 이런 범위가 있잖아. 그치. 가정이 있고. 그치. 그거를 통해서 쫙 가는 건데. 그러니까 좀 나한테는 아직 좀 새로운 분야라서 적응을 못한 걸 수도 있고 하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 진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국가의 건설 시장이 그러니까 향후에 시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알아? 이건 주식 시장 앞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건 똑같은 거거든. 그거를 근데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에 대한. 근데 그 논리도 뭐 시덥잖은 논리면 안 되고 데이터에 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 국가에 적용했으면 저 국가에도 이 논리를 적용해서 말이 되는 논리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너무 쉽지 않고 그냥 코드 따라가서 문제 푸는 거가 그러니까 더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가정들이 훨씬 적은 거지. 그치. 그래서 좀 어렵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내가 내 생각에 가이드라인을 딱 쳐버리고 접근을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회의나 할 때 대부분 그래도 겸손한 베이스 마인드가 있겠네. 왜냐면 그치. 서로 다 모르니까 맞아.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없지.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트라이해서 성공까지 한 회사가 없어.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도입되는 전제만 이제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말문을 막기도 해. 가정이 있어야 되고 전제가 있어야 되고 예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겸손한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네. 자동적으로 겸손한 건데 자동적으로 계속 멍청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 나도 이 나이쯤 되면 한 분야에서 그래도 뭐 의견을 그냥 탁 내고 솔루션을 내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지. 그치. 그런 딜레마가 좀 있지. 그치. 나처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뭔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그런 어려워. 게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두 번째 진정성 있잖아. 이걸 난 처음에 읽기 전에는 그리고 한번 그냥 쭉 읽었을 때는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 이 진정성이라는 거를 진심의 마음으로 대한다. 근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봐봐. 흥미롭다. 이게 진심으로
대한다와 진실을 얘기한다는 서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 아, 그래서 너는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맨 처음 생각했다는 아니, 거지? 처음엔 진심으로 대한다. 이 사람을 어. 내가 정말 거짓 없이. 거짓 없이 어. 진심으로 대하는, 이게 성심성의껏 대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려면은 약간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봐주고 이해해주고 염두해주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난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그것이 진짜 진실에 맞다면, 올바른 것이라면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입장이라도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얘기한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과감하게 얘기한다.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나도 동의해. 이 책은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보다 조직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갖고 있는 사명,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맞아. 어떤 뭐 어디에서 기부해 달라고 한다든지 어디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스탠포드의 사명과 방향에 맞느냐. 그래서 때로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실을 얘기해가는, 그 방향을 얘기해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아. 나 동의해. 동의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과 좀 달라진. 이 책이 그러니까 다 그냥 아는 말 적어놓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읽어보면 약간 내용이 더 깊어지더라고. 그래서 진정성은 나도 약간 동의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를 적어놨었는데 그러니까 뭐 스탠퍼드 대학에 누군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이 총장을 만나러 와서 악수를 하는 이유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총장이 이 사업 기부금이 운용될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런 것을 나는 염두하고 이제 악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정리해고를 해야 될 때 직접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자기가 또 그 조직의 장으로서 대책회의를 또 그 다음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성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그것에 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 약간 느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유대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았어. 맞아. 나도 약간 그렇게 진정성이라면 뭐 네 말대로 진심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한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은 자신의 포지션과 조직에 맞는 그것이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방향, 중기적인 방향에 맞게 거기에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그거만 조금 읽을 때 그것만 좀 포인트 잡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뭐 한 사람이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타인이 느끼면 그 사람을 서포트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 잘했는데 이 착하다는 개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사실은 착하다는, 이 사람은 착해,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 겸손도 이게 착한 거랑 조금 다른. 이 사람 진짜 논리적인 사람 같은데. 그치.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사람 착해 라고 했을 때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 이 항목에. 이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게 나 스스로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님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라는 얘기도 여기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착하다 안 착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깎으면서 지금까지 도달한 사람 같아. 마치 컴퓨터 뭐 어떤 그
프로그래밍 코딩, 해가지고 코딩 해가지고 조금씩 개발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맞아. 그 정도. 그 두 개? 그리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은 스토리텔링. 아, 9번째. 나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지를 뭐 예를 들면은 졸업한 학생들의 아니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학재단이라든지 장학금을 주는 어떤 기금 모음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말하고 일단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됐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 스토리텔링이 뭘까? 스토리텔링 뭐 이야기잖아, 그렇지? 이야기지.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를 상대방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비슷한데 내가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 다 통틀어서 난 9번장을 맨 먼저 읽었어. 그냥 목차 딱 보고 딱 보고 갔어. 그거로 갔어. 그래서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인상 깊었고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는데 이 책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야. 난 그걸 느꼈어. 모든 게 자신의 경험과 에피소드들이 다 녹아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땠다. 뭐 그런 식의 그 에피소드들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할 때 이게 진짜 없구나. 난 그 생각이 딱 들었어. 내 대화는 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 빠진 진짜 건조한 대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좀 그런데 공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다 마음속에 왜냐면 너가 어떠한 너의 원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 한 문장에 사실은 많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 조언을 그냥 딱 얘기를 바로 해주고 그냥 약간 부차적인 어떤 근거만 얘기해주지 너가 이 조언을 느끼고 갖게 된 이야기를 얘기해주지 않는 거지.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30 중반이 되니까 옛날에 그 많던 그 이야기들이 옅어진 거야. 그치.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 에피소드들이 에피소드 맞아. 많이 뭐 눈에 이렇게 쌓인 것처럼 잘 기억이 안 나. 맞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조금 약간 그 건조한 문체의 얘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생각 자체도 그런 생각 난 좀 많이 했어. 맞아, 진짜. 그래서 난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평소에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성향 자체가 예를 들어 나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해. 나도 싫어해. 맞아. 첫 번째 내가 싫어하고 두 번째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상대가 내 구구절절한 얘기를 들을 때 지루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맞아. 그 두 개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간단하게 그냥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뒤에 과거의 일기장을 들어보니까 이게 결론밖에 없어. 그렇지. 오늘은 기뻤다. 어제는 슬펐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슬픈지가 없는 거야. 맞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식 키우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생각, 나는 이 책을 통틀어서 나는 나머지는 너무 사기 캐릭터 얘기 같고 스토리텔링 그 생각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얘기에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내 어떤
좀 과한 추측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아.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하고. 맞아.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좀 딜레마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하고 내 스토리텔링 스킬을 키워야 되냐 이걸 잘 솔루션은 아직 발견 못해. 하여튼 그런 고민이 좀 있어. 나도 제일 부족한 부분. 아니면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하면은 그렇지, 차라리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재밌으니까 이제 그 들으려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있지. 이건 맞아. 뭔가 나는 그런 생각 좀 들었고. 그 정도.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설득이나 어떤 그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 다들 맞는 얘기만 적혀 있어가지고 인상적인 부분들만 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상식. 아마존 창립자,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피자 두 판의 규칙. 이게 뭐지? 피자 두 판의 규칙? 모든 회의는 피자 두 판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정도의 규모야 그 규모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피자 두 판 규칙. 피자 두 판의 규칙. 그건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지 나한테도. 나중에 지금은 남의 스토리지만 나중에는 네 스토리가 생기겠지. 맞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해. 이렇게 또 하나 이 사람의 어떤 이 책을 통해서 느낀 바는 어쨌든 정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좀 또 멋있었어. 맞아. 마지막에 그 장학지단을 맡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동년배 교수들은 뭐 크루즈 여행 떠나고 골프 예약할 때 자기는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글을 쓰는 것도 분명히 누가 감수는 해줬겠지만 교수들의 은퇴 생활은 사실 평화로울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근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 김영석 작가님이었나? 그런 작가님도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레이크로. 레이크로.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리고 여기에 그것과 관련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었나? 맞아, 있어. 기억나나? 내가 적은 거는 이건데 좋은 평판 이건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도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고 노력하면 이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면 언젠가 그렇게 돼 있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것도 그런 거 같은 맥락이. 근데 모르겠어. 얘네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했기에 성공을 한 건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너는 그런 게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내가 추구하자 하는 목표. 그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기도 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이렇게 지금 소크라테스 경험처럼 자기가 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사람은 또 계속 달려나가겠지. 그렇지. 근데 나는 아마 그냥 멈추는 거야. 크루즈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 63페이지에 보면 내 경험상 인생의 목표를 미리 정해둔 젊은이는 거의 없었다.
커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최종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치. 어느 방향으로. 넌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야? 방향이 있어. 너 방향성이 있어.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방향성이 있어. 네가 이제 공사로 핸들을 꺾은 건 약간 안정과 평온과 밸런스잖아. 그치. 그게 네 방향성이고 네가 추구하는 바인 거지 그러면.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성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게 하나의 또 방향성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나한테 들어줘야 내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스토리는 아니야. 그냥 또 결론인데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뭐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 그게 그런 일을 꾸준히 찾아서 한다. 사실 그런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이야. 가장 대표적인. 그렇지. 가르치는 일. 의사. 누구를 고치는 일. 그게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행복, 가치. 그리고 한때 네 꿈이 총장이었잖아. 이거 읽어보니까 어땠어? 감회가 좀 새롭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그런 내가 추구했던 방향, 교수가 돼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학장, 그치. 이렇게 부총장, 뭐 그렇게 올라가는 공과학장, 그렇지. 부총장, 총장까지 있잖아. 맞아, 그렇게 뭔가 그렇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건 좀 와다. 방향성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게 나는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실은 이런 직장의 일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야. 내 방향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 직장을 당장 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유사시 상황에서는 이 방향만 흔들리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바뀌어 있지. 그렇지, 그게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나의 방향이 나는 진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먹고 살 상주의 그냥 어떤 그 정도 수준. 하지만 더 가치 있는 내가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더 가치 있는 거에 딱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사실은 나도 뭐 이직을 할 때 어떤 그런 이직을 하고서도 나의 고민이 있었잖아. 그런 부분들에 흔들리지 않지. 안아야지. 안아야지. 근데 흔들렸지. 그게 단적으로 내가 없다는 거야, 방향성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거지. 그게 또 하나 스토리텔링이 또 여기서 하나 또 생기는.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렇지. 그냥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 그렇지. 근데 자꾸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어떤 그 방향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 만난 여자는 내 이상향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방향성이 틀린 거지. 그렇지. 혹은 내가 생각한 방향성이 너무 모호하거나. 그렇지. 이게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넓었다거나. 넓었다거나. 그래서 약간 내 시야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는 이게 쫙 좁아져서 안 좋은 것만 보다가 그렇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니까 이게 다시 넓어져서 다시 만났는데 여기서 또 좁아지려고 하니까 그때 좋았던 게 또 생각나고 막 그런 거야. 이게 하나의 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직 없다, 방향이. 없다.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맞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삶.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람에 인생엔 풍파가 많이 있잖아. 여러 가지 뭐 인간고, 생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서울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맞아. 근데 난 지금 남쪽도 상관없고 동쪽도 상관없어요. 기차에만 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우리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는 사람. 어디 저기 그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네. 뭐 이제 행운이 거기서 중요한 거야. 와보니까 너무 행복해. 총잘지가 그럴 수도 있고. 금강산이야. 그럴 수도 있고. 어디 돌산에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이야.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 나도 이제 좀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경험을 했네. 들어보니까 좀 분명히 해야 또 그 다음을. 하여튼 좋은 화두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들 중에 혹시 한번 찍고 가고 싶은 거 있나? 난 요거 좀 마음에 와닿았어. 어떤 거? 이게 어느 장이냐면 콜라보레이션 6장인데 혼자 일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리더십을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위임.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밑에 팀장이 있든 뭐 부서장이 있든 그 위에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 아는 것만큼 그 밑에 사람이 아는 것만큼 다 알고 그 밑에 사람이 하는 지시까지 다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팀의 리더를 어떻게 뽑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줄로 이제 적혀 있는데 오케이. 자신이 뽑은 팀의 리더를 믿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팀을 믿고. 그러니까 자신이 뽑은 팀의 리더를 믿고 첫 번째. 그 다음은 나의 판단력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내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고민 뒤에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치. 이게 무슨 스티커야? 이거 북마커라는 북다트라는 건데 이거 좀 나눠줄까? 야 그런 거 있으면은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써보고 너한테 좀 이거 주려고 했는데 근데 써보니까 뭐 아주 좋진 않아도 그냥 그래? 이거를 그냥 쫙 체크할 때 나는 여기다 그냥 쭉 꽂아놨어. 이렇게 꽂아놓고 이동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딱딱딱 이면 이거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니까. 그렇지. 이거 200개니까 좀 가져가. 이게 책도 깨끗해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가 좋더라고. 딱 여기에. 이게 뭐라고? 북마커? 북다트. 북다트? 이렇게? 그렇게 꽂아놓고 뒤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착착착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게 정확하게 요거를 딱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200개에 15,000원인 거랬어. 싸진 않네. 싸지 않는 거. 그렇구나. 땡큐. 괜찮은데 이런 거? 왜냐면 맨날 그 이상한 띠지 같은 거 붙여놓으니까 너무 싫어하고. 나도. 그래서 좋다. 오케이 땡큐. 이렇게 딱.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쓰자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나도 이거 사야겠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좋게. 리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뽑은 리더든 내가 리더가 되는 과정이든 누구나 실수는 하고 그것을 리커버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걸 리커버리하는 걸 뒤에서 지켜봐주는 게 중요하고. 경험 있어? 누구나. 너가 리더로서 다른 리더를 뽑은 경험 있고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지켜봐준 경험이 있어? 나? 실제로 우리 나이에 뭐 우리 소대장 할 때 정도 될 수 있겠다. 그치. 소대장 정도 할 때지. 우리 소대장 할 때 그때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그냥 뽑아놓고 사실 믿고 지켜본다기보다는 방임이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랬던.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방임이 아니라 계속 책임까지 져주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 나는 그랬던 경험은 없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내가 배신을 당한 적은 있지. 배신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잘할 것 같은 그 분대장이 있어서 내 소위 제 초기 때 거의 딱 전임을 정권을 줬지. 정권을 줬어. 왜냐면 걔가 이미 그때 부대를 잡고 있었고 오케이. 근데 오늘 내가 당직 서는데
당직 설 때 소위 초비 때는 다 잠도 안 자요. 밤새잖아. 밤새 얘네들이 내가 밤새는지 모르고 뭐 하나 싹 들어왔는데 얘네들 뭐 하고 있었냐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야. 내 그 쏘가리 초임 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딱 보고 한숨을 푹 쉬고 그냥 나갔어. 아, 그냥 나갔어? 그냥 나갔어. 나가서 이제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계속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한 2시간 있다 다시 그러니까. 애들 자고 있어 일단.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 내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를 빌미로 조질까? 한번 휘어잡을까? 그때는 그 휘어잡을까 생각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 맞아. 분노가 있지, 맞아.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이거를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는 사안인지까지 내가 판단이 안 되고 왜냐면 워낙 소위 초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몰랐고. 그 두 번째는 그냥 어제까지 좋게 했는데 또 뭐 무리 일으키고 싶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걸리면 조져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서로 그냥 한 발씩 물러나는 걸로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걔가 엄청 잘하더라고. 걔는 내가 뭐 어쨌든 지 얼굴 봐서 이렇게 봐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물론 그런 거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좋았던 결과는 있었어. 그치. 그런 거. 딱 그때. 그치. 근데 그건 내가 위임하고 뭐 이런 엄청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긴 그러네. 있지. 그때 너같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소대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뒤집을 수도 있었어. 완전 장난 아니지. 그거는 영상 보낼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면 정말 또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맞아. 난 좋게 스타일인 것 같아. 이래 지나간 세월을 또 돌아보네. 굳이 뭐 약간 참 서로 사고 치지 말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자신의 권한을 그러니까 위임해주고 넘겨준다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아. 그치. 난 예전 부장님이 그렇게 좀 많이 한 걸 보고 나는 그런 또 그런 너한테? 권한을 받고 해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마음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뭐랄까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가게 할 때 가게 할 때 그런 게 있었네. 너랑 비슷하다. 그때 매니저한테 뭐 이렇게 다 너랑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나도 리더가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지. 근데 정말 웃긴 게 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난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내가 위임했던 후배는 나는 거의 90% 이제 전적으로 신뢰를 했고 내 친구가 위임했던 매니저는 내가 안 믿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것도 리더의 어떤 자질 중에 하나야. 내가 정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도 리더의 몫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대로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눈. 진짜 필요해. 맞아. 필요해.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도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오케이. 난 그렇게.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너는 성장하고 있나? 지금 잠시 성장 멈췄어. 근데 책대리 하는 요 순간만큼은 성장하고 있다. 왜냐면 내가 성장한다는 거는 뭔가 나를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 몰라. 나아간다라는 방향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나는 나아간다고 생각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건 있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자신이 나는 성장이라 생각하거든. 그리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마치 달리기를 하려면 뭔가 딛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과거를 좀 돌아보고 나의 어제를 돌아보고 아니면 오늘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행동을 하지 않아.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거나 매일매일 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주기를 가지고 책 대리를 한 순간에는 그 책에 따라서 나를 이제 책에 비추어 나를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은 갖지만 평상시에 어떤 그런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맨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나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한 달 아니면 뭐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한 점검을 한다는 거는 목표를 세운다는 거거든.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러한 목표로 달려가겠어.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내적인 부분도 포함 플러스 외적인 나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의 과거를 아니까 예를 들어 네가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내 스스로에게. 너가 나한테. 아니 너가 내 스스로에게. 혹시 기억나? 아니. 이래서 이제 친구가 있어야 돼. 증인이 진짜,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직 생활에 있을 때 조직에 의해서 네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네가 엄청 많이 했어 나한테. 그거는 군대 시절 때부터 했고 그 전 회사 다닐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성향상 혹은 네 천성상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었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영향을 안 받는 조직으로 네가 갔으니까 그치. 잊어버린 거지. 그렇긴 해.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 돼. 나는 너한테 그런 적 없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계속 그래서 그런 점검도 없어졌지, 목표도 없어졌지. 그 목표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 목표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너무 순간적으로 만족하는 장소로 가버린 건가? 네가? 그런 건가? 신기하네. 그렇지. 왜 갑자기 없어졌지 이게 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 원인이 번아웃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 뭔가 그런 나의 그 일말의 에너지조차도 다 방전됐다. 난 거기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글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들어. 방전이다. 의외의 대답이네. 너는 어때? 성장하냐고? 나 점점 무식해지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점점 더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모르는 게 많다라고 느끼는 건지 실제로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그냥 우리 리더십도 사실은 이렇게 10개 쪼갤 필요 있어. 그냥 잘 믿고 잘 해주고 결과만 좋으면 리더십이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는 무슨 누구의 성향이 어떻고 계속 들어가고 국가를 분석할 때도 그냥 국가 경제지표 GDP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GDP, CNI 그 안에 다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년에 몇만 채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거에서 재고 주택 중에 몇 퍼센트 공급되는 게 일반적인가?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터디하고 통계청의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지으려면 이제 면보도 이게 신청하는 거 퍼밋 받는 숫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딥다운 하다 보면 모르는 거 투서인 거야. 근데 여기만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거잖아. 기술적인 것도 더 그래.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하물며 이것도 그렇고 책대리 하는 것도 그렇지. 하면 할수록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많지. 정의론? 야 정의로운 게 정의론 아니야? 맞아.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맞아. 와 정의에는 자유를 체득하는 그런 정의론이 있고 무슨 정의론이 있고 이런 정의론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점점 무식해지는 것 같은 거야. 무식함을 깨닫는 거지. 깨닫는 거지. 그동안 너무 용기 있었지. 무지의 용기가 있었지.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계속 나를 채찍질하게 하지만 나를 번아웃 시키고 나의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지만 떨어져.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 이게 내가 요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게 보다는 너무 내가 해야 되게 너무 많다. 이것도 자꾸 미치겠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카오스 뭐라고 해,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이렇게 뭘 하나를 잡아야 되는 나이인지 맞아. 이렇게 펴야 되는 나이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맞아. 미치겠어. 맞아. 나도 공감한다. 재무제표 옛날에 뭐 하나하나 보면서 현금 흐름표 보고 뭐 안 했잖아. 재무 뭐 회사는 매출 맞아. 좋고 이렇게 생각했던데 이제는 들어가면은 와 볼 게 너무 많은 그렇지. 거야. 왜냐면 우리 회사 또 M&A 하고 있지. 그 M&A 수업도 우리 얼마 전에 재무제표 책 봤지. 하나하나 모르던 게 생기니까 맞아. 이게 약간 미칠 것 같아. 뭔지 알겠다. 특히나 지금 더 그렇군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인데 더 알아가는 건 많은데 더 무식해지는 것 같고 말도 더 안 나와. 모를 때는 나 진짜 공감해. 모를 때는 그냥 맞아.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그냥 그때 아는 조금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 맞아.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 일단 많이 떠오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야 돼. 자문하게 되지. 미치겠어. 정신병이 생기니까. 이게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인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어. 나도. 이런 과정을 진짜 대학교 때 겪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겪어서 막 지식을 막 진짜 그때 술 먹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걸 했어야 됐어. 맞아. 이렇게 했어 봐 진짜. 그때는 진짜 누구한테 방해 안 받고 공부할 수 있고 맞아. 내가 알고 싶은 거 더 알 수 있는 그런 맞아. 나이인데 맞아. 왜 그걸 몰랐을까? 시기를 놓쳤지. 물론 그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도 빠르다. 그때 가도 맞아. 정말 맞아. 나는 그래. 나는 내 성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좀 혼돈의 시기야. 그리고 방향성은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좀 하나의 방향성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 나의 가능성을 계속 실험해본다. 나의 인생은 그게 하나의 방향성 가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계속 나의 가능성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챌린지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잘하고 그럼 계속 인정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은 또 높아지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되는 일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이 방향성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이게 내가 진짜 추구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좀 더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진짜 순수하게 그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 알려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더 평판을 위한 것인지 더 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언젠가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돈을 보고 하는 건 왜냐면 내가 가게 할 때 내가 느꼈거든. 내가 단순하게 이것 떼와서 마진 몇 프로 붙여서 파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건 재미없어. 이건 단순히 그냥 장사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건 괜찮겠는데 젊어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난 그때 들었었거든. 왜냐면 내가 거기에 애드밸류 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뭔가 나만의 레시피라던가 나만의 그걸 한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어.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런 고민들이 난 드는 요즘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도 그지? 그것도 하나에 지금 손에 막 다 잡고 있는데 또 저거 잡으려고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챌린지를 해야 성장을 하는
속도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치? 맞아. 딱 맞아. 아무도 모르겠지? 아마도. 얘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맞아,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알겠나? 그건 좀 숙제를. 찾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책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난 자신을 또 맞아. 그거는 확신하니까. 돌아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스. 자, 그러면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미치겠다 진짜. 착착 뱉어줘야지. 이제 좀 있으면 50회인데. 근데 내 질문 패턴 비슷하잖아 이제. 미치겠다 살짝 뱉어줘야지. 어떻게 이 책의 저자는 존 헤네지라는 저자는 10가지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뭐 여기서는 뭐 리더에 좀 포커스를 맞췄지만 어쨌든 10가지 어떤 자질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갖출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너의 얘기를 줘. 너의 얘기. 너의 얘기. 그러니까 요게 나온 10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10가지를 다 추구하는 삶. 추구해 갈 때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너는 어떻게 성장해 왔어, 그러면? 그러게.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게 50살, 60살에 적었다 치면 우리 남은 건 얼마 없어. 15년?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 일단 성장해 왔단 말이지. 넌 어떻게 성장해 왔니? 어떤 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 나는 약간은 좀 운에 따른 삶. 그냥 어떤 내가 명확한 방향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서 뭐 그냥 막 산 건 아니고 그런 나의 기준과 그런 가치들이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런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나. 분명한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개척하거나 살아왔던 것 같진 않아. 아니, 고민한다기보다는 야,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렵다. 뭐가 대단하냐면 고민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둘까? 아니면 뭐 그런 게 보다는 그냥 어떤 나의 태생적인 거, 그게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런 거를 나도 저렇게 담고 싶다 라는 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앞에 있는 너를 통해서도 저런 거 되게 멋있는데?
저런 거 좀 담고 싶은데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거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내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영향, 내가 담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 이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약간 패시브한 삶인데 그걸 네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런데 너의 그 학습 능력은 뛰어났던 거야. 그건 갖고 태어난 거지. 약간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패시브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 현 세계, 현 이 바운더리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만 일단은 만족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찾으러 또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장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 그 주변에서 좋은 것만 일단 해석을 했고, 긍정적으로. 거기서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네가 판단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 세 가지는 안 변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지금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나의 주도적인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서 나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성장해 왔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나의 타고난 어떤 그런 자질,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그런 것과 타고난 운과 그다음에 주변 어떤 환경. 그럼 이거네. 예를 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책이라고 해보자. 누가 너한테 이 책을 자꾸 준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읽어봐. 맞아. 야, 이거 읽어봐. 지나가면서 툭툭 하나씩 준 거야. 그 읽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은 네가 이렇게 취하고. 맞아.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지, 맞아. 근데 그렇게 학습하는 능력은 난 또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맞아. 이게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배경인 것 같아. 너랑은 좀 다르다. 나도 비슷한데. 너는 약간 개척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방향을 찾아가. 너는 약간 내가 패시브라면 너는 약간 액티브. 난 약간 찾아가는. 뉴트럴 아닌가? 뉴트럴? 뉴트럴 가운데. 조금 더 약간 액티브 쪽에 있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왜냐면 대학 선정할 때도 그랬고, 그치? 약간 너의 대학. 의견이 많이 들어갔잖아. 나는 이 주변의 어떤 이야기와 그런 걸로 공부를 막 잘해야 된다. 공부로 승부를 걸자. 이렇게 해서 간 거고, 너는 고민했으니까. 주변의 이야기는 참고. 진짜 너의 목소리, 너의 마음의 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으려고 했던 삶. 네가 그러면은 네가 진짜 생각하는 원하는 방향이 생기면 진짜 좋겠다. 난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좀 약간, 너는 약간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우유부단. 네가? 그러니까 고집이 또 어느 부분에 있는데, 맞아. 고집이 또 어느 부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근데 여기서 내가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제한된 그 정보 속에서 너는 공부에 집중을 해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냈단 말이야. 그것이 나는, 그러니까 그때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의 탤런트 중에 하나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가 원하는 저기 등대가 딱 보이는 순간 그 노를 저어가는 그 추진력이 얼마나 강해질까 하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두 가지의 삶이 남은 거야. 그 등대를 찾으면 열심히 쫓아가는 삶. 등대가 안 보여. 안개가 막 껴있어. 근데 네가 지금 딱 타 있는 배는 안정적이야. 그냥 그 배에서 편하게 있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네. 앞으로 남은 삶을 선택한다면. 근데 나는
자꾸 배에서 물이 새는데 뭘 또 모르겠어요. 아닌가? 물 새는 정도는 아닌가? 자꾸 뭐 여기 가서 여기 암초에 부딪혀보고 저기 부딪혀보고 뭐 별자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보는 것 같은데 가보고 한번 가보고 부딪혀서 여기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나는 약간 그냥 약간 리소스의 낭비가 나는 훨씬 크지. 그게 또 좋은 삶의 좀 더 경험이 되는 거고.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진짜 살고 쭉 살아보고 살아봐야 나서 나중에 알 것 아는 같아. 거니까. 그게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였던 건지. 군대 가급적이면 안 가면 좋은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면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것처럼. 뭐 군대 가서 좋은 추억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거는 모르는 것 같은데 뒤에 지나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일 영도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결과가 좋아야 돼 마지막. 맞아. 너는. 나는 결과가 왜냐면 좋아야 돼. 결과가 좋아야 그 전까지의 너의 그런 고생과 그런 트라이 앤 에러가 다 의미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이 결과가 마지막에 나쁘지. 이러듯이. 그럼 너 최악의 삶을 산 거야. 너는 조금 견디지 못할 거야. 괴로워할 것 같아. 괴로워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방향이랑 퀄리티거든. 퀄리티 맞아. 내가 내는 퀄리티가 100점짜리가 아니야. 그지? 그렇다고 70점도 아니고 한 75점? 그쯤 아닐까? 글쎄. (80점까지는) 되나? 모르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시야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치. 너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짜 봐줄 수 있는 그게 좋은데 사실은 누군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와, 쟤는 저런 거가 다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가 나를 바라볼 때도 예를 들면 너가 나를 뭐 90점이나 본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야, 아직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 그런 평가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정량화하기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미안한데 그래서 그냥 나는 잘해가고 있어. 나는 지금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너무 오만하게 난 항상 100점이야 라고 하는 거는 또 위험하고 난 그래도 항상 90점을 유지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실수할 수 있지.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잘하고 있어 라고 나를 약간 인커리지 시키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게 조금 현명한 거지 않는가. 왜냐면 말할 때 평판은 상대적이니까. 그치, 상대적인데 결국은 우리는 더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 근데 그게 너를 70점으로 너 스스로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결국 너가 바라본 거지. 이게 70점이란 말은 너 입으로 얘기한 거지 누가 널 70점 얘기한 적은 아무도 없잖아. 80점? 아무도 없잖아. 너 스스로 정한 점수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건 너가 정한 점수야. 누가 너한테 70점이라고 했어? 누가 너한테 80점이라고 했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너 스스로에게 주는 점수야. 근데 이게 너에게 약이 되면 난 오케이야. 그래서 너가 더 성장해야 하고 아이씨 나 이거밖에 안 돼? 더 막 책찍질하고 가면 나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이게 너에게 이게 독이 될까? 해도 안 되나? 난 계속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하는 조금이라도 도우러 간다면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수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 태도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 세상은 다 평판이잖아. 평판은 상대적인 거고. 난 그렇게 하면 돼. 그 때문에
작년에 한번 미끄러진 게 약간 나에게 부정적인 그걸 줬나? 좀 그런 느낌도 있어. 그 전과 후가 조금 그 자신감이 많이 꺾였지. 쫓겼지. 근데 꺾였는데, 그치, 꺾였지. 근데 꺾였는데 거기에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 맞아. 장점을 하자. 뭔지 알겠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으면 좋겠어. 자꾸 나는 몇 점짜리지? 그치. 거기에 맞추면 남의 인생밖에 안 되는 거고 80점 맞췄어. 근데 누군가 나와서 아니면 네가 진짜 존경하는 아니면 누군가 넌 아직도 멀었어 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또 그런가 라고 하는 게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나는 지금 약간 기준을 자꾸 두 개를 자꾸 다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찾고 그치, 있고, 그거를 타인에게 그렇지. 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그치.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이 평판이라는 거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하고.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조금 더.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이게 이 나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 그거는 오케이인데. 더듬이는 오케이다. 오케이인데. 그 더듬이가 내 더듬이냐, 남 더듬이냐, 이거냐. 그치. 이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 더듬이가 센싱하는 게 나의 내부에 있는 나침판이냐, 아니면 외부의 평판이냐. 근데 지금 계속 이제까지 얘기해온 거는 너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외부의 평판에 굉장히 많이 조금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한 몇 점 이런 것도 그렇고 너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는 그게 내 자격지심인가 보다. 공부에 대해서 너는 한번 정하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넌 지금 잘 한 것 같잖아 라는 그런 나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 그건 난 자격지심이지. 그런 거를 조금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원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일 것 같아. 원래는. 근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더 그쪽으로 이게 사람이 남의 평판을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 기준이 조금은 그 추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남의 평판 쪽으로 좀 기울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너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좋은 어떤 너만의 그런 주관적인 아주 분명한 그 주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남의 평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떤 상충되는 내가 한 2번 크게 맞았거든. 너도 들었잖아. 그 결혼 빠그러진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승진 미끄러진 것도 그렇고 한 2번 연타석으로 맞았지. 큰 어떤 근데 사실 그거의 이유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의 이유가 내가 고집대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내 탓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던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자꾸 나한테 상처를 내더라고. 너가 고집을 부려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남들처럼 살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누군가는 그것까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 너도 그랬고.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뭐 나를 아예 붙잡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는데 그게 극복해가는 과정 같아. 나도 그거를 조금씩 절충해가면서 겸손한 방향 그리고 나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방향, 나를 믿을 수 있는 방향, 나를 불신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가는 방향인 것 같아. 그래서 객관적인 퍼포먼스를 자꾸 내가 따지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떻게 어느 부분에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내가 일을 했을 때? 이런 걸 자꾸 내가
센싱을 하고 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되게 평가를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장점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아. 이걸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나? 맞아. 맞아. 이렇게 성장이지. 그래.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나 진짜 그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성장이지. 이건 진짜 내 경험인데 진짜 마지막에 좋아야 돼. 그치. 내가 진짜 고3 졸업할 때 너한테 얘기하는 대학교 졸업할 때 하여튼 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마디라가 되는 게 이제 그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좋아야 되더라고. 인생도 결국 마지막에 뭐 우리 은퇴하고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60부터 아니면 80부터 이 인생의 마지막 사는 그때가 그때의 삶이 좋아야지 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자꾸 내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런 딥토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깜냥을 자꾸 내가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예로 내가 어렸을 때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고 나는 내 깜냥에 맞는 꿈을 꾸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더 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 사실 그런 건 있어. 왜냐면은 이제는 시간의 가치가 뭐 물론 그걸 따질 순 없지. 하여튼 기회라는 게 점점 줄잖아. 맞아. 우리가 도전하고 더 시도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주는데 파랑새처럼 계속 푸른 꿈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네 말대로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좋을 가능성은 사실 낮지. 레이크로 같은 낮지. 맞지. 그래서 그거는 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고3 대학교 그 다음에 취직할 때까지는 무지해서 그런지 걱정이 없었어. 근데 그때 믿음은 있었다. 잘 될 거. 잘 될 것 같았고 내가 주변을 돌아봐도 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았어. 내가 봤을 때 그랬어. 근데 지금은 내가 위축되는 게 뭐냐면 자산이야. 주변에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동년배 자산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거든. 맞아. 그 사람이 모아온 자산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가족으로 분리되어 가잖아. 사회라는 단위가.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약간은 조금 다른 길로 조금 가고 있으니까 난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르니까 내 길에 대해서 의심을 약간 하게 되지. 그래서 네가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나도 이해가 돼. 이것도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 이 끝의 결과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거네.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걸 만족시켜야만 상대적으로 기쁠 수 있는 동물인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지나간 거는 사실은 아무 상관, I don't care야. 그거는 어쨌든 걸음으로써 만들어 나갈 건데 내 방향을 설정할 때 어느 수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아,
근데 나는 확실히 바뀐 건 뭐냐면 예전에는 최고를 지향했어. 어디서나 최고. 그 약간 피라미드의 사고 방식이었지.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냥 어떤 그런 피라미드보다는 각자의 다 삶이 있는 거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결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과 가치가 명확해야 되고 그런 게 흔들려 버리면 계속 그런 상대적인 피라미드식의 어떤 사고밖에 될 수 없고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든 결국은 최고가 아니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맞아. 단순한 이분법적인 어떤 인생이 돼 버리니까 제로섬 사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서 어떤 최고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최선의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인생 그거를 위해서 어떤 이런 책들이나 너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만족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 삶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주잖아. 몰랐잖아요. 그 전에 있을 때는 그치. 진짜 여기서 1등이 돼야 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을 준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또 옮겨보니까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야. 이게 또 나에게 또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나의 방향 그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무엇일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거가 무엇일까 그거를 찾고 싶고 그런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걸 향해 달려가는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런 아웃풋에 만족하는 인생 그러고 싶어 이게 결국은 나만의 인생인 거지 지금은 그러고 싶어 그래서 근데 너를 보면 내가 그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뭐 시기는 모르겠어. 근데 그 상대는 되게 중요하다. 그 생각은 진짜 많이 해. 인정.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하면 좋은 친구 진짜 중요한 거야. 맞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 그렇지. 좋은 직장 동료. 맞아. 그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그 주변의 사람은 진짜 중요해. 맞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네 인생의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없지? 그치? 그런 것 같아. 맞아. 지금 당장 부족한 거 별로 없어. 그게 느껴져. 그냥 이런 게 있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만족해도 되는 건가? 예, 그런 어떤 걱정은 있는데 뭐 어떤 부족하다고 하는 건 그래, 생각해보면 다 상대적인 거. 내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지. 거기에 내가 너무 임팩을 많이 받았어, 영향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너가 그렇게 변한 거야. 왜냐면 그전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뭔가 조직을 위해서 뭔가 더 큰 그런 걸 뭐 그런 것 주변에 그런 시선 몰라 그때는 좀 시선을 신경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지금보다는 좀 작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습이 영도 멋있었던 것 같고 나에게 없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근데 그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가 많이 했지. 많이 했고 많이 실제로 신경을 썼고 스트레스로 엄청 왔고 그 전까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한 방에 온 걸 수도 있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신경 안 쓰고 한 방에 빡 왔을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한 방에 빡가지고 그거 이제 균형이 중요하니까
나는 너 덕분에 약간 그런 남의 평판에 좀 벗어나는 그런 걸 좀 찾았고 사실은. 오늘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다. 네.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을 해보면 또 그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들이 또 그 성장의 미끄럼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 성장을 해보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우리가 이런 책을 하나 써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